책상 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낱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자,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은 아직 선거철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흥미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이군의 주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또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아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항상 복잡해요. 너무 감정이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감정이요? 어떻게 실망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차피. 맞네. 모르는구나.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일이랑 화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또 계속 나오잖아요. 안타깝고 슬픈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되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요즘 진짜 좀 위로랑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군들도 보니까 다 막 2000년대생 막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의 의지로 나간 게 아니잖아. 걔네들 막 훈련하는 줄 알고 나갔다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진짜 왜 그런 건지 진짜 분노만 생길 뿐이야. 그래서 너무 그리고 이게 너무 지금 이 시기 모든 그런 사건의 일련들이 다 너무 자극적이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잘 못 지냈구나. 결론은 나는 잘 못 지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 뉴스 보면 잘 지내기가 힘들죠. 보면 다 머리 아픈 이야기밖에 없고 또 앞으로 5년을 누가 이끌 건지도 궁금하고 막 위에선 전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시기에는 모든 게 다 결정이 났겠죠. 그렇겠네요. 끝나고 바로 올라갈 테니까 이게. 그때 결과 보고서 낱낱이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미 낼 화는 다 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어떻게 했겠어요. 이 환란한 시대에 태어난 거를. 근데 솔직히 그냥 제 몸 하나 생각하면은 이래나 저래나 잘 지내고 있지만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낱낱이 또 인류애가 강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괜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지랖이 무슨 지구촌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런 황란 속에서도 무사히 남아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요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요? 저는 새로운 분야로 가가지고 이제 배워볼까 하면서 약간 도약을 하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하는. 네,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열심히 하려고 다시 마음가짐을 붙잡았습니다. 과연? 그래서 처음으로 이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봤어요. 뭐 들었어? 소원이요. 재밌다는 댓글을 봐가지고. 나 그거 보고 낱낱한테도 말하긴 했는데 그 낱낱이 했던 소원 편에 재밌다라고 하는 댓글이 달려가지고 좀 충격이었거든요, 좀. 나는 그게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뭐 차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소원은 정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였잖아. 맞아. 너무 좀 신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원을 재밌어 해준 한 분의 감사의 인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꾸준히 알리려고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지금 시즌 2잖아요, 나름. 근데 시즌 1 때부터 이군이랑 했던 주제들 중에 난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되게 아껴왔던 주제죠? 아껴왔던 주제이긴 해요. 바로 막걸리입니다. 이거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진짜. 진짜. 어쨌든 뭐 오늘 우리가 팟캐스트 하듯 모였듯이 여러분들도 꼭 선거날 투표를 하시고 맛있는 것에 대해 후련하게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막걸리에 대해서 오늘 간략적인 그냥 이야기랑 그냥 상식적으로 막걸리가 뭔지 막 이런 거랑 뭐 제가 가보았던 막걸리 양조장이랑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막걸리 주막 이런 그냥 프리미엄 막걸리 그리고 또 소규모 양조장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해볼까 합니다. 이구는 좋아하는 주종이 있나요? 이거 술 칵테일 얘기했을 때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는 발효주보다는 그냥 일반 술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치면 소주 같은 게 좀 증류주가 나은 것 같고 청주라든지 증류주 좀 이렇게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저는 머리가 좀 아픈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막걸리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걸리 좋네요 오늘. 막걸리를 마셨을 때 좀 숙취가 있는 편이에요? 막걸리 숙취는 없는데 그 뭐라 그럴까 아침에 밥을 잘 못 먹겠어. 그것도 숙취인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속이 안 좋고 막 좀 더부룩하고 그게 있지. 그게 약간 감미료랑 그런 아스파탐 같은 게 많이 들어간 막걸리들은 그렇게, 그리고 딱 살균 막걸리들이 약간 그런 편이 많은데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막걸리는 약간 생막걸리랑 무감미료 막걸리들이 많아요. 그런 막걸리는 또 그런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 아,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막걸리의 신세계를 한번 열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모든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효주, 뭐 증류주 이런 가리지 않고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술이 사실 막걸리예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막걸리랑 인연이 깊기도 했고. 왜? 어떤 게? 왜냐면 우리 집이 약간 작은 그런 주막이었어. 그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내가 살던 동네에 지역 양조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양조장에서 술을 대다가 파는 거지. 또 처음 듣는 얘기네. 그래가지고 항상 그 막걸리랑 좀 가까이 근처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막걸리를 주제로 공모전을 했던 기억도 있어. 그런 학생 때. 그리고 또 여행 갈 때 그 지역 양조장 투어가 가능한 양조장을 꼭 들리는 편으로 약간 양조란 그런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가지고 좀 인연이 깊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막걸리는 이상하게 아무리 마음껏 마셔도 안 취해. 배는 부를지언정 취하진 않는다. 그게 약간 시골에서 자란 아이의 특성이라 그런 수도 있는데 그 농산일이 약간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잖아. 이럴 때면은 항상 어른들이 우리 집에 모였단 말이야. 그래서 막걸리 한 주 전자랑 그러면 김치 뭐 더 필요하면 막 라면 한 정도 그냥 끓이는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런 상회가 나와. 그런 상회가 옛날에 우리 집이었단 말이지. 그 조인성 씨 나오는 그런 공간이었어, 집이. 그래가지고 항상 그 피로를 푸는 거야, 어른들이. 근데 이제 시골에 어린 애들이 귀하잖아. 근데 내가 항상 거기 옆에 있으니까 놀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이거 빨리 마셔봐라. 조기교육 했어요, 혹시? 그러니까 조기교육 그렇게 당한 거야. 그리고 그때 진짜 듣도 못한 그런 걸 많이 먹었지. 개구리 뒷다리 막 이런 거랑 개구리 알막 그런 메뚜기 튀김. 그걸 안주로 먹는다고 진짜로? 진짜 그 시절에 진짜 지금 사실 지금 불법일 거야 아마. 근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 뒷다리 앞다리를 많이 주셨지. 그런 걸 먹고 큰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조기교육의 탓인지 저에게 막걸리는 약간 술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술이 맞지만 밥 같은 느낌인가? 실제로 막걸리가 쌀을 쪄가지고 누룩이랑 물을 섞여서 발효시킨 정통 술이기 때문에 밥 대신 먹어도 돼요. 그 자체가 저희 쌀로 만든 거니까. 막걸리 먹으면 실제로 배가 부르잖아 또.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술로 탁주잖아 이게. 이게 술을 빚은 후에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른 다음에 다시 물을 섞어가지고 걸은 술이 막걸리란 말이야. 그래서 막걸리에는 되게 단백질이 엄청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편이야. 청주랑 막 그런 소주 같은 거는 실제로 칼로리가 엄청 높잖아. 근데 이거는 술 자체의 열량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낮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이 술 자체에 유산균이랑 효모가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아마 이분도 경험해본 적 있을 텐데 막걸리를 마시고 다음날 화장실은 더 개운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죠. 약간 유산균 음료 먹는 그런 느낌으로. 그치.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주 장점은 여러모로 좋은 술입니다. 그리고 진짜 안주를 곁들이지 않으면 막걸리만으로도 끼니가 가능하고, 그래서 열량이 되게 낮으니까 다이어트식이죠. 하지만 안주를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거 좀 불가능한 말이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막 시골에서 막 할아버지들 농사일 하실 때 막걸리 막 먹고 막걸리에 밥 말아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 너무 신기했는데 어렸을 때. 맞아요. 그래도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막걸리는 약간 술꾼이 가장 마지막까지 마시는 술이다. 죽기 전까지 마시는 진정한 술꾼이 선택한 술. 밥을 못 넘기는 술꾼이 막걸리는 넘긴다. 약간 이런 말들도 많죠. 그래서 예로부터 약간 서민의 술, 막 농주로 막걸리가 불려왔잖아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는 약간 개강식이나 체육대 또는 비가 오는 날에 약간 친구들이랑 파전에 곁들이는 술,
그 정도거나 아니면 전주에서 되게 막걸리 골목이 흥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막걸리 골목이 흥해서 가도 막상 막걸리 자체가 흥하기보다는 그 막걸리를 주전자를 시키면 나오는 그 엄청난 푸짐한 안주거리. 아, 그죠. 한상 차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가 유행을 하는 거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이미지에 약간 안 좋은 이미지라면 약간 숙취가 심하고 이제 마시면은 속이 더부룩할 정도로 약간 트름이 올라온다. 이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통상적이었는데 요즘의 막걸리 이미지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개인들이 소규모 양조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막걸리들이 엄청 출시되고 있고 그래서 흔히 예를 들자면 뭐 연이 팔각이라던가 연이 민트 막 이런 되게 이국적인 재료를 섞은 막걸리들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그런 게 또 프리미엄 막걸리로 해가지고 그런 찾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양조자들이 또 되게 엄청 활발하게 기업들과 콜라보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재밌는 막걸리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갓 술을 마시기 시작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제 만약에 청년 혜택을 받는 29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 막걸리는 힙한 술이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약간 공식같이 비 오는 날 막걸리가 떠오르듯이 맞아.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린애들도 다 그걸 알고 맡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억 속에 항상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젊은 애들도. 그게 그래서 이 단어를 정말 쓰기 싫은데 약간 MZ세대 MZ세대 아이들이 약간 그런 한국적인 거를 약간 더 지금 우리 세대보다 우리도 MZ세대긴 하지만 지금 우리 또래 애들보다 더 그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통적인 것, 한국적인 것을 더 뭔가 더 자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약간 그게 특징인 것 같아서 그거에 랑 약간 SNS에 올리기 좋은 이런 프리미엄 막걸리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합쳐져가지고 왠지 그 지금 막걸리가 더 부흥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재밌는 콜라보들도 많은 게 막걸리를 진짜 그래서 도장 깨기 하듯이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양조장 같은 거? 양조장이면 프리미엄 막걸리도 내가 구하기 힘든 막걸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그걸 구해서 이제 SNS에 인증해서 올리는 거지. 약간 그런 재미로도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실 막걸리의 어원부터 얘기해보자면 거칠게 막 걸은 술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랑 방금 갓 걸러낸 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있는데 막이 대충 막이랑 방금 막이랑 그게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하죠. 거칠게 함부로 걸은 막걸리다. 근데 왜 자꾸 프리미엄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이걸 탁백이 막 탁주백이라도 많이 불리고 술의 색이 탁하다는 데서 온 이름이고 약간 막걸리를 되게 따라 마시는 잔이 되게 주로 큰 잔이기 때문에 이게 대포술이라고도 불렸어요. 대포집, 대포술. 대포집의 대포술이 바로 그 소주가 아니라 그냥 막걸리를 마시자는 말이지. 그래서 대포가 큰 바가지라는 뜻이고 이걸 더 강조해가지고 왕대포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대포 한 잔 할까 이 말은 막걸리 한 잔 할까라고 알아들으면 되고 막 이렇게 뭐 농산일에 피로를 불러주는 막 농주 이런 곁에 존재했던 막걸리가 진짜 소규모 양조장들이 엄청 전통주를 살리려는 노력들이랑 합해서 부흥해가지고 되게 프리미엄 막걸리가 되게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그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 몇 개 간단히 먼저 얘기해보면은 해창 막걸리가 있어요. 해창 막걸리? 해창 막걸리는 작년에 가장 화제가 된 막걸리인데 이게 모 기업의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해창 롤스로이스 18도라는 태그를 달아가지고 이게 소개를 한 게 이슈가 된 거야. 근데 이 막걸리 한 병이 11만 원이에요. 한 병에? 막걸리 한 병에. 근데 이제 그게 주문 제작 방식으로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출고가 되면 다 완판인 거야. 기다려서 받아야 되고. 약간 그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도대체 해창 막걸리 그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약간 부흥이 됐던 일도 있었고 또 되게 젊은 청년 도가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주조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강 주조는 그 기존의 여러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이건 편의점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표문 막걸리라고. 그게 있는데 그게 표문 막걸리가 곰표를 뒤집은 막걸리. 표문이 곰표를. 곰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곰표 콜라보 시리즈들이 엄청 많았다고 저번에도 막 문구 시리즈를 얘기했었던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막걸리를 또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국순당이랑 밥한바랑 해가지고 밥한바 막걸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색적인 막걸리들을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콘텐츠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소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거지. 그러면서 약간 막걸리의 이미지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막걸리 러버인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상 막걸리 출시될 때마다 저도 친구들이랑 함께 사 먹거든요. 이런 유행이 되게 마냥마냥 반갑고 꾸준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렇게 핫한 막걸리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한 세네 가지 정도 오늘 해볼게요. 네. 바로 복순도가 손 막걸리. 복순도가 손 막걸리?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 이름이 너무 긴데? 이게 복순도가 손 막걸리가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이 약간 슈퍼루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걸리로 약간 샴페인 막걸리예요.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처럼 탄산이 엄청 풍부한 막걸리로 유명한데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색깔도 되게 하얗고 이게 1리터에 가까운 용량이고 이게 병도 특별하게 그런 탄산감이 잘 올라오게 디자인을 했다 그래요. 약간 에펠탑 같이 이렇게 곡선으로 쭉 올라가 있네. 그게 이제 샴페인처럼 그 탄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병 모양이래. 그거를 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탄산이 되게 잘 균형 잡혀 있고 그게 신기한 게 병을 흔들지 않아도 뚜껑을 딱 따는 순간 그 탄산이 용소음이 치면서 가라앉는 앙금이 저절로 섞여. 내가 안 흔들어. 그래서 계속 올라오면서 섞여. 보통 막걸리 먹을 때 막 흔들어 먹는데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죠? 진짜 빵 터지. 그래서 이게 알코올 도수는 약간 10도 정도로 일반 막걸리가 대부분 6도에서 8도 사이인 거에 비해선 도수가 조금 있는 편이고 이게 방부제나 뭐 인공 감미료, 뭐 인공 누룩 이런 걸 쓰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막걸리의 진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대. 그리고 이게 좀 인기가 여성분들이나 뭐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많은 게 진짜 약간 요구르트 맛이 강하게 나는 게 약간 산미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맛이 진하고 약간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넷플릭스 백스피릿에서 도가가 소개가 되기도 했어가지고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도가가 울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울주군에. 그래서 이거 하신 분의 이름에서 따와가지고 복순도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막걸리를 이렇게 수제로 직접 만드는 막걸리여가지고 지금 구매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보는 보틀샵에서도 구매를 쉽게 할 수 있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물론 싸진 않은데 그래도 먹어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있네요.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네. 그렇죠. 그리고 3병씩 구매를 하면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다른 막걸리, 해창 막걸리로 넘어가 볼게요. 해창 막걸리는 이 주조장이 해남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도 가봤거든요. 그 해남 갔을 때. 근데 되게 건물이 그 일본식 그런 가옥이요. 가옥, 그 일본인이 살던 그 가옥을 개조해가지고 그걸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원이 엄청 잘 돼 있어. 거기 정원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찾아가는 양조장일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가면은 막걸리가 어떻게 방식으로 이용되고 뭐 어떤 도가장들을 거쳤고 막 그런 역사 같은 것도 다 진열을 잘 해놓고 시연도 할 수 있고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해창 주조장의 해창 막걸리는 다양한 도수가 나와요. 6도, 9도, 12도, 15도, 18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9도랑 12도를 구매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이 다양한 도수를 만들고 있는데 이 도수가 다양한 이유가 찹쌀이랑 맵쌀을 섞어가지고 수조를 해요. 그 비율 차이에 따라서 이 도수가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막걸리를 4일 정도 발효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여기는 30일 동안 클래식을 틀어주면서 발효를 시켜줍니다. 아 막걸리에게 자장가도 불러주고. 보통 식물한테도 그런 거 있잖아. 버섯할 때도 무슨 노래를 들려준 버섯이다. 뭐 이거는 그렇게 해는 식물이 그렇게 키운 식물이에요. 이렇게 막 그렇게 홍보하듯이 그게 약간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는 솔직히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감성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 클래식으로 틀어서 발효를 시킨 이 발효주입니다. 근데 진짜 먹어보면 해창 막걸리의 특징이 걸쭉하고 깊은 맛이 나는데 진짜 좀 먹어보면은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도수가 좀 근데 세가지고 이런 건 보통 동동주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근데 도수가 좀 세면? 그게 동동주도 또 좀 달라요. 그게. 아 그래? 그 동동주라고 말하는 게 좀 다른데 이거는 어쨌든 탁하기 때문에 탁주예요. 탁주 계열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먹어보면은 이게 진짜 막걸리 맛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다양한 맛이 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 좀 다른. 진짜 해창 막걸리는 진짜 해창 막걸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감미료가 또 없어. 감미료가 또 안 넣으시고 맵쌀이랑 찹쌀 비율을 적정하게 섞어서 하기 때문에 되게 걸쭉하고 막 그런 식감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 걸쭉하게 묵직하게 막 그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바디감이 있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취향의 분들이라면 해창 막걸리를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창 막걸리. 네, 다음 막걸리는 해창 막걸리랑 반대로 좀 가벼운 막걸리예요. 바로 88 막걸리입니다. 이것도 젊은 그런 청년 도가장들이 만든 막걸리인데 김포에 있어요. 가깝네요. 김포에 있고 로컬에 되게 집중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88 막걸리의 88이 그 김포쌀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쌀을 수확하기까지 농부가 88번의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의미를 담은 막걸리입니다. 그 김포 쌀로만 막걸리를 빚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포의 그런 자부심을 약간 가져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김포다. 이렇게 김포 메이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이게 병이 약간 그리고 브랜드 컬러를 오렌지색을 써요. 그렇네. 오렌지색을 쓰는데,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먹으면 약간 시트러스 향이 나요. 아, 그런 막걸리에서? 그런 감귤류의 그런 향이 감도는 그런 적정한 산미랑 탄닌감을 갖고 있고,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거든요. 또 탄산이 없어, 이거는. 복숭도가랑 달리. 그리고 당도가 낮고 무게감이 가벼워. 무게감이 가벼운 건 약간 해창이랑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라면 약간 아주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벌컥벌컥 많이 마실 수 있고, 이거의 특징은 약간 가성비가 좋게 한 병이 5,000원 정도입니다. 개중 싸구나 얘가. 해창은 뭐 도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10,000원대인데 이거는 약간 10,000원 이하대이고, 이 도가장들이 이 가성비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처음 양조장을 지을 때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이 나올 수 있었다. 박리담회로 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88 막걸리도 약간 요즘 유행하는 주점에 가면은 다 마실 수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냥 쉽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약간 이거 특징이 약간 입에 남는 게 없이 진짜 깔끔한 막걸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먹으면. 마지막으로 오산 막걸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오산 막걸리. 네, 김포에는 그 88 막걸리가 있다면 오산에는 오산 막걸리가 있는데, 오산도 특산품이 또 새맛살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이제 새맛살로 만들고, 오산의 약간 캐릭터가 까마귀라서 그 까마귀 캐릭터가 이렇게 병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했고, 오산 양조에서 나오는 막걸리인데 이것도 무첨가 생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합성 첨가물이 없고 수제로 막걸리를 손수 빚고 있습니다. 이 도가장들이. 되게 소규모죠. 그리고 역시 탄산이 없고 착향료가 없이 오로지 쌀의 단맛으로만 승부를 보고 있는 막걸리인데, 이런 막걸리들이 진짜 먹어보면은 이 어떤 걸 지향하는지 알겠다는 걸 느껴지는 게 약간 진짜 국물의 단맛. 그런 감미료 없이 국물의 단맛만 자극적이지 않게. 근데 우리는 다 자극적인 그 혀에 다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런 무감미료 막걸리를 먹으면 뭐야 이렇게 밍밍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처음 먹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진짜 먹다 보면은 이게 정말 단맛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낯설더라도 한 번, 두 번 계속 도전해 보시라. 얘는 특이하게 오산 막걸리만 인터넷에서 살 수가 없네요. 얘는 인터넷에 안 팔네? 팔아요. 아 그래? 얘는 안 나오는데 쇼핑에? 어쨌든 뭐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쵸. 이게 약간 부드럽고 알코올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연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 먹으면 올라오는 더부룩함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막걸리 까는 거 아니고요. 막걸리는 제가 삐에 처리해야겠네요. 네, 지은 막걸리. 그래서 이런 막걸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막걸리도 있고 좀 핫한 막걸리들을 몇 개를 소개시켜드렸고 다음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막걸리 투어를 떠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양조장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행지까지 추천해준다고? 네, 제가 양조장을 많이 다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그 공모전을 했을 때 무작정 찾아갔던 양조장이 바로 단양에 있는 대강 양조장이라는 곳이에요. 대강 양조장? 거기는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약간 4대를 이어서 지금 4대 도가장이 일을 하시고 계신데 전통 방식으로 정말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도가예요. 그래서 우리 술의 역사랑 문화를 알고 싶으시다면 약간 대강 양조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그리고 근처에 단양 8경 중에 5경인 사이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되게 엄청 경치가 좋은 곳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백산 막걸리가 주 상품이거든요. 그거 한 병 사서 가시면 정말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아, 자연과 함께. 진짜 그 사이남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 바위가 있고 막 물이 흐르고 약간 그러면서 막걸리 한잔하기 정말 정통적으로 막걸리 하기 좋은 이미지. 단양 사인암. 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소박산 막걸리를 주조하는 양조장이고 술 만들기 체험도 또 가능해요. 양조장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찾아갔을 때 진짜 양조장이 정말 크고 잘 돼 있고 그 항아리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뽀글뽀글 술 익는 소리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서. 진짜 생막걸리구나. 그러면 내가 체험을 하고 그걸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막걸리를? 그거까지는 난 체험은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러지 않을까? 근데 보통 시음도 하고 하니까. 약간 좀 의미가 있겠는데 이거? 그렇지. 좋을 것 같네요 이거. 그리고 제일 유명한 포천에 있는 술 박물관 배상면주가. 배상면주가. 여기는 국순당을 창업한 그 약주시장을 이끌었던 약주시장 아버지 배상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진짜 아들이 그 배상면 씨 아들이 채운 그런 박물관인데 그 포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배상면주가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술을 다 시음해 볼 수 있어. 배상면주가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느린마을 막걸리거든요. 그거에서부터 약간 약주 중에는 산사춘도 있고 증류 중에는 아락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리고 심술 뭐 이런 술 모든 술들을 시음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익숙한 브랜드들이 많구나. 여기는 진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이름 알면 다 대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되게 정원도 엄청 많이 해놓고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엄청 술독들이 되게 큰 술독들이 진짜 쭉 나열돼 있거든요. 진짜 술길 느낌처럼 약간 런웨이처럼 이렇게 그 도가들 이렇게 좀 길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특이했고 가면은 그 배상면주가 있는 술들도 다 살 수가 있고 그 시음을 다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단점은 포천은 약간 외곽에 있다 보니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운전자는 마실 수가 없었다. 그게 그게 너무 슬펐다. 왜 술을 못 먹는 친구를 운전기사로 고용해가지고 맞아 그래야 된다. 그런 곳이고 여기에는 또 느린마을에서 만드는 막걸리 키트도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키트가 뭐야? 그 막걸리를 직접 빚어볼 수 있는 키트가 있는데 쌀이랑 뭐 누룩이랑 이렇게 통이랑 해가지고 약간 조그맣 키트로 나와요. 요즘에는 그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좋네요 그거. 그런 게 있고 여기 배상명주가는 애초에 다품종을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술도 항상 여기 가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술 박물관이고 마지막으로 진짜 아끼는 양조장인데 여기는 얘기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프나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남해에 있는 서상 양조장인데요. 서산 양조장? 서상 양조장? 이것도 남해 끝에 있는 양조장인데 여기는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 소규모 양조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먹은 막걸리가 사실 국내산 쌀을 쓰지 않고 수입산 쌀을 쓰시고 엄청 저렴한 막걸리인데 여기서 딱 그 막걸리 먹었을 때 약간 해창보다 저는 더 맛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나라 쌀이 아닌데도 뭔가 노하우가 있으신가 보구나. 그런 게 있고 딱 먹었을 때 참외랑 바나나 향이 나는 거야. 막걸리는 진짜 갓 걸은 그런 막걸리를 먹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모주라고 해서 그 물에 타기 전에 더 진한 술을 또 모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주 모주랑은 좀 다른 개념의 모주인데 그거를 또 팔아요. 그거는 이제 양조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 모주가 진짜. 모주. 그거는 거기를 가야지만 구매할 수 있고 따로 택배 구매도 가능한데 아무튼 그 양조장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술이고 그 남해 주변 그 양조장 근처 가면은 그 서상 양조장 그 막걸리를 서상 막걸리를 구매하실 수 있고 진짜 여기는 가면 특징인 게
할아버지는 되게 묵묵하게 계속 술만 빚으시고 할머니 분이 모든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하시면서 투어를 해주세요. 거기 직접? 가면은. 오너께서 직접 해주시는구나. 딱 전화를 이제 가려고 예약 전화를 하면은 몇 명인데 몇 명인데 언제 올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화를 끊지 않고 나이 뭔데 뭐 태어난 연도가 언젠데 이런 TMI. 띠가 뭐냐 이런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상 도착을 하면은 이제 거기 정원들 다 거기도 정원이 잘 돼 있거든요. 그 정원 투어도 되고 되게 엄청 오래된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그 양조장을 이렇게 들이우고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회화나무도 봐야 되고 거기 할머니가 심어놓은 꽃들 같은 것도 다 보고 와야 해요. 그리고 거기 공감도 해드려야겠구나 당연히. 공감도 해드리고 약간 그런 거를 다 해야 마지막으로 묵묵히 빚으시는 할아버지 손에서 나온 막걸리를 먹어볼 수가 있어요. 그 퀘스트를 딱 깨야지만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또 남해에 약간 관광 그 전도사세요. 그래서 이 주변에 꼭 가야 될 곳들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남해 여행 가실 때 계획이 없으시면 일단 서산 양조장을 가면은 할머니가 다 알려주실 거예요. 되게 올인원 패키지네요. 아주 보물 같은 곳입니다.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곳을 소개해드렸고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양조장들이 전국에 있어요. 뭐 진천의 덕산 양조장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역사가 오래된 정통 거기고 그래서 되게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에서도 많이 나왔던 되게 가치가 있는 근대사 가치가 있는 건물에 있는 양조장도 있고 여러 그 소규모 양조장들 중에서도 체험을 찾아보시면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막걸리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곳이 아니더라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양조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양조장을 얘기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술을 어디서 살 수 있냐 그거를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통주는 구매가 인터넷 구매가 됩니다. 인터넷 판매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통주만 살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혜택이고 지원해주겠죠. 그렇죠. 원래는 술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전통주만 지원이 돼가지고 할 수가 있는 술이라서 쉽게 막걸리를 구매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아니더라도 요새는 막걸리 보틀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전통주만 모아놓은 보틀샵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그래서 좀 큰 쿠켓이나 뭐 이런 식품류들을 많이 파는 그런 편집숍 같은 개념의 그런 곳에서도 막걸리들을 종류별로 많이 늘어놓는 편이고 그런 주주 보틀샵이나 뭐 금호 애주가 막 이런 곳에 전문적인 막걸리 보틀샵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시고 좀만 찾아보시면 이런 프리미엄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들을 신선할 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은데 맨날 우리 뭐 밖에서 밥 먹고 뭐 술 먹고 영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것도 체험해보고 좀 좋은 것 같네요 오늘. 그리고 이런 막걸리를 구독하는 방법도 있어요. 구독도 있어? 월 그 결제를 하면은 매달 보내줘. 이런 막걸리 이런 전통주 소믈리에들이 직접 그 선택한 막걸리를 그걸 다 그 큐레이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내줘 달마다. 그런 구독 서비스들도 한 3-4군데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근데 되게 시대를 잘 따라오네요. 근데 그게 약간 구매를 버틀샵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해. 한 병만 오는 게 아니라 한 2-3병이 오는데 월 거의 한 35,000원에서 39,000원 사이거든. 근데 그거를 보틀샵에서 사면은 한 병당 35,000원 막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게 소매가가 다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구독을 하면 좀 저렴하게 맛있는 술을 한번 미리 먹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소믈리에가 추천해 주시는 걸 또 먹어볼 수도 있고. 그게 약간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제 친구는 그걸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보면 걔 집 가면 항상 술이 이렇게 쌓여있지. 좋은 거야? 엄청 좋아. 그렇게 된다. 이러면서 오늘의 이런 막걸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더 좋은 막걸리들을 알게 되면은 2탄으로 찾아올게요. 막걸리. 좋네요. 네. 오늘은 구성이 되게 탄탄해가지고 오랜만에 난다 컨텐츠 중에 좀 마음에 들었다 개인적으로. 그러신가요?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은 좀 다행입니다. 구성이 되게 탄탄해서 좋았습니다. 네. 난 전에 저기 부산 내려갔다가 처음 그 막걸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금정산성 막걸리? 뭐 막걸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보통 막걸리 흔들어서 먹잖아. 근데 위에 둥둥 떠 있는 투명한 것만 먹는 막걸리가 있더라고. 뭐라 생탁이라 하나 그거. 밑에 일부러 깔아앉혀가지고 먹어야 되는 술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흔들었더니 그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좀 특이한 막걸리도 또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막걸리의 모든 영양 성분은 다 그 밑에 가라앉은 거에 있고 그 맑은 밑에. 술을 먹는 그 이유는 그냥 그 가벼운 게 그거를 좀 그 막걸리 맛을 느끼고 싶어서. 그냥 깔끔한 느낌이 있겠구나. 위에 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 잔 마시고 나머지는 흔들어서 마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먹으면 막걸리를 그래서 막걸리가 그게 재밌는 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막걸리를 마실 때는 똑같은 막걸리 2병을 사.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막걸리를 한 3분의 2 정도를 청주로 마시고 나머지 막걸리 섞이잖아. 그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그 중간 정도의 탁한 정도로 마셔. 근데 마지막은 진하게 완전 탁하게 맛을 마시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맛을 즐기는 거지. 화면에? 와, 1+3. 좋네. 그런 식으로 먹으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 하긴 떠 있는 그 농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 그러니까 약간 좀 살아있는 느낌이고 이게 약간 변화가 좀 다양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칵테일로도 아직 막걸리 칵테일은 익숙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분야가 좋다. 약간 이런 생각, 전망이 좋은 분야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칵테일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나나 씨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 자꾸 브랜드를 해외에 자꾸 용어로 바꾼다고 했잖아. 막걸리도 막 라이스 와인 막 쓰고 하니까 맞아. 그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그냥 막걸리 되게 어감도 좋고 좋은데, 맞아, 그치? 어감도 좋고 굳이 라이스 와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그럴 같은데. 수가 없죠. 그렇게 막걸리라고 해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자카야 막 이런 것도 브랜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막이라는 단어 자체로 브랜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그지. 그건 좋네. 딱 이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BTS만 알릴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잘 하는 게 브랜딩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난나 씨랑 또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술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가 막걸리를 못 먹었잖아요. 조만간에 막걸리 한번 먹으러 가시죠. 그러시죠. 오늘 얘기 나왔던 뭐 해창 막걸리 이런 거는 막 못 먹겠지만 맞아요. 뭐 88 같은 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근처에서?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솔직히 오늘 좀 그 막걸리 바들도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어쨌든 거기는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뭐 양조장도 개인 사업장이긴 한데 그런 거를 제가 말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그건 뭐 그걸 2탄에 한번 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좀 엄청 없으니까. 요즘 핫 떠오르는 그런 주막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이군에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번 블로그에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저희 또 난나 씨랑 저랑은 막걸리 먹으러 한번 모이기로 하고 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이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술이 없으면 안 되는 날들을 보내셨잖아요.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이는데? 그래서 막걸리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